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릴레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갈릴레오 재판으로 널리 알려진 갈릴레오 사건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통 갈릴레오 사건은 과학과 종교가 충돌한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과학과 종교의 충돌을 넘어서 갈릴레오가 재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의 미묘한 면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갈릴레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갈릴레오는 1564년에 태어났는데요. 이때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그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 종교 개혁에 대처하고 있던 시기였었는데요. 갈릴레오가 태어나기 바로 전해에 1563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에 대처하는 카톨릭의 입장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성경 해석에 있어서 더 경직되고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또 갈릴레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중요한 과학적 변화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 리볼루셔니 버스라는 유명한 책을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과학계에서 점점 알려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이 대학에서 강력한 지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천동설이 주도적인 관점이었고, 또 카톨릭 교회도 그런 관점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갈릴레오는 1564년 이탈리아의 피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피사라는 도시는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플로렌스 옆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플로렌스 지역은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피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그런 그 관광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인데요. 바로 이제 갈릴레오가 태어난 도시였고, 이 피사의 사탑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피사를 방문했을 때 어떤 거인이 이 피사 사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걸 봤는데요. 뭐 아직까지 무너졌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이 원근법을 이용해 갖고선 사진을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사탑이 마치 작은 장난감 같은 그런 크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참 신기하게 보고 저도 한 장 찍었는데요. 어찌됐든 그 갈릴레오는 이런 그 피사에서 태어났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사가 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갈릴레오가 이 피사에서 태어나갖고 이제 젊은 시절을 피사에서 보냈는데요. 어, 워낙 그 갈릴레오가 이 수학과 또 이 어떤 그 만드는 거에 재주가 있어갖고 피사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젊은 시절에.
원래 이제 갈릴레오는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의학이 자기 적성에 안 맞았는지 어, 대학을 중퇴를 하고 집에서 이제 독학을 했는데요. 독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갈릴레오의 아버지의 친구의 그 사사를 받으면서 그 홈스쿨링을 했는데요. 근데 워낙 그 갈릴레오가 어떤 그 실험기구라든가 어, 이런 발명을 하는데 재능이 너무 많아갖고 이 동네에서 피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거기에다 또 수학을 너무 잘해갖고 수학적 천재로서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갈릴레오가 어, 대학 졸업장도 없는데 25살의 나이에 그 피사의 그 대학의 그 교수가 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1589년인데 갈릴레오가 25살의 나이로 피사의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대단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25살에 대학 교수가 됐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가장 그 어린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그런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89년에 이제 피사 대학의 그 교수가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릴레오의 시련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갈릴레오가 피사 대학에 있을 때 그 동료들과의 관계가 좀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의 학풍이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 그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시기였어 갖고 많은 그런 그 학자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 추종하는 그런 그 좀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갈릴레오는 과학에 있어서 관찰과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그것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갈릴레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갈릴레오의 그 생각이 당시에 이제 대학에 있었던 여러 학자들과 이제 마찰을 좀 일으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갈릴레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것들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갈릴레오는 비발한 실험을 통해서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가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뭐 항상 옳은 거는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하던 학자들이 그러면은 좀 머쓱해지게 된 거잖아요. 이 갈릴레오가 좀 성격이 영어로는 패셔니트, 굉장히 열정이 있고 좋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다혈질적인 좀 그런 면이 있어 갖고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들의 오류를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갈릴레오의 젊을 때 추상화를 보면 그런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그 갈릴레오의 태도에 대해서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이 기분이 나빠졌겠죠. 그리고 갈릴레오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래서 갈릴레오가 피사의 대학에 오래 있지 못하고
3년 정도 있다가 그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 다른 곳이라는 곳은 좀 갈릴레오가 이 로마 어떤 그 카톨릭 교황청에 좀 영향력을 좀 그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 대학으로 그런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가 되냐면은 이 이탈리아의 그 동쪽에 있는 베니스라는 그런 유명한 도시 근처에 있는 파도바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592년경부터 갈릴레오는 파도바 대학에서 좀 더 자유롭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갈릴레오는 천체에 관한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과 그 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